안녕하십니까? 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시즌2 웨비나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듀테크 기반 체험형 영어교육 콘텐츠와 환경 만들기로 황요한 전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안경자 교수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그리고 교육전문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태솔전공 교수입니다. 웨비나 시즌 1에서 여러분들 찾아뵀었고요. 지금은 시즌 2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브리티시 카운슬 코리아와 브리티시 카운슬 잉글리시 프로그램 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황요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시고요. AR 기술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교육 그리고 영어 교사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교수님의 양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서 그리고 각종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Teaching English 프로그램과 플랫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자료를 활용을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소재별 주제와 함께 맞추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교육 웨비나 시리즈 웹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소재별 티칭 잉글리시 웹자료 모음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황요한 교수님의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요한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그 특강자로서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불금에 또 1시간을 할애해 주신 만큼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에듀테크 기반 체험형 영어 교육 콘텐츠와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원래 그 테크놀로지와 에듀테크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이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원래 예전부터 시 쓰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이제 박사 과정 때 학위 내용도 시를 활용한 영어 교육, 또는 시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엘트 글쓰기 발달 향상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 환경에서도 학생들 시 쓰게 하고 시 공유하게 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과연 시 쓰기를 진심으로 재밌어하고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가 있을까?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때 이 조금 학생들이 잘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뾰족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막 보다가 제가 상당히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프린스 EA라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 퍼블릭 스피치로 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만든 I Sue the School System이라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교 시스템을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제목의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콘텐츠와 환경들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한 6분 정도가 되는 영상인데, 오늘 이 웨비나에서 다 틀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인트로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예. 뭐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환경이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제 수업 사례들을 비롯해서 정말 이제 많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1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에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저 영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I see the school system을 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 프렌스키라는 이 논문에서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의 반대말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를 조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뭐 실험 아닌 실험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지금 사진을 보시고 어떤 것이 바로 떠오르시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시고 '나는 카메라가 생각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에 조금 더 가까우신 거고요. '나는 혹시 DSLR 또는 디지털 카메라가 생각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이미그런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 시대에 사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생들은 이 디지털 카메라부터 지금 현재 이 카메라까지의 이 테크놀로지컬 트랜지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 시대의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전 시대에 조금 아웃데이티드한 기술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이제 다양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코딩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메타버스나 또는 AI나 또는 ICT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콘텐츠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 기술들을 이제 융합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시도 제가 좀 짤막하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뭔가 태양계와 관련된 이제 영어 표현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들고 메타버스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고 저희가 반드시 이제 코딩 시스템을 같이 융합을 해서 이런 오브젝트들이 실감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우주 비행사가 있다? 그럼 이 우주 비행사도 실제로 점프도 시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AI 시스템을 갖고 와서 AI 기술들을 융합해서 이러한 우주 정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챗봇처럼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융합적인 환경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사실 그냥 PPT에 뭐 사진 보여주고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한 정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혼합되어서 가상현실에서 학생들이 샤크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도 해 주고요. 또는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 미래 교육형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예비 교사들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의 컨슈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학생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의 상상력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메이킹이라고 이름을 짓고 DCM 프로젝트로서 지금 미래형 교육을 위한 환경과 콘텐츠들을 제작해 나가자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그 150년을 주기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에 얼마나 현격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사실 전화기만 봐도 이전 시대의 전화기에 비해서는 저희 지금 스크린까지 다 접어버리는 정말 뛰어난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잘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뭔가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에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뭐 영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과서의 모양 자체도 '이 교과서가 꼭 네모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내린 결론이 교과서가 꼭 네모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그 이유, 결국은 이 텍스트라는 단어와 책, 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부터 저도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건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책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BC 1 세기부터 2 세기 그리고 지금 21 세기까지 이르기까지 책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 시대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그 이름들이 생겨 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스크롤이라 그래서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책이라는 단어를 이 스크롤이라는 이름이 대신했고요. 또는 스톤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뭐 스톤 슬랩스나 뭐 우드 태블릿이라는 단어들이 책이라는 단어를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 세기부터 저희가 사실 21 세기 지금까지 이 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미래 사회를 향해 가면서 또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텐츠와 환경을 만들면서 '이 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새롭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해 보기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 책의 용어를 한번 바꿔 보자.' 해서 텍스트북이 아니라 앞에를 테크놀로지를 붙이고 뒤에를 뭔가 북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박스에 이렇게 공간적인 느낌을 좀 강조해서 '테크북스라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이러한 이제 학생들하고 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북스의 그냥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3D 버전 오브 디지털 텍스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텍스트북도 결국은 이 평면 스크린에서 벗어나는 게 쪼금 힘들고 2D의 환경 속에 조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제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3D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잘 논의를 하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정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에 정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다 융합되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북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준비를 할 때도 사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는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플랫폼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집중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뭐 리딩을 위한 에듀테크 링크들을 연결을 시키고요. 또는 뭐 리스닝을 위한, 스피킹을 위한 또는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메타버스 플랫폼, 즉 메타버스형의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스파 버추얼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형태도 자유롭게 꾸미고 그 안에 콘텐츠도 자유롭게 연동시키고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 사실 상당히 좋은 게 지금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본 템플릿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아쿠아리움을 이제 학생들하고 저와 이제 같이 꾸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 형태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연동시키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미래형 교과서를 디자인하기에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콘텐츠들은 뭐 예를 들면은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탑재하기도 했고요. 또는
뭐 요즘 패들렛 링크나 뭐 구글 다큐멘트 같은 것들은 이제 협업 도구로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이런 협업 도구들의 링크들을 달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 공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이 3D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을 다운을 받아서 이 공간 안에 그대로 탑재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그 기술들도 어떻게 하면 융합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스크린의 형태로 AI 챗봇을 빌더를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그 링크를 스크린의 형태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챗봇들을 탑재시키는 역할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중요했던 게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아바타의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자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을 역시 활용을 해서 그 링크를 똑같이 연동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 공간을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문제가 나오면서 "What is she doing?"이죠. 그녀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She is singing a song." A를 골라서 이제 정답을 맞추는 이런 활동들을 연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이 테크북스의 프로토타입들 결과물들을 쪼금 공유를 해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이 웨비나 신청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그 포지션을 봤을 때 초등 환경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 환경에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예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6 학년 영어 교과서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irst, second, third 막 이런 거 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 교과서를 통해서 기수와 서술의 차이점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디지털 텍스트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클릭하고 학생들이 음원 듣고 정답을 그냥 꿀벌 모양 하나를 클릭하고 하는 조금 이렇게 2차원적인 활동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로 디자인한 이 공간에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 자기 아바타로 그 들리는 음원에 따라서 first면 first로 들어가고 second이면 second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이 만든 콘텐츠는 한번 직접 틀어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소리를 좀 키우고 한번 들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third grade. third grade가 들리면은 이제 3 학년 방으로 이동을 하고요.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fth grad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econd grade. second grade 하니까 이제 들리는 대로 What 이동을 하는 grade are 거죠. you in? I'm in the fourth grade. 그리고 다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방탈출을 하는 느낌으로 요즘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체험형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이 안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획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이제 테크북스의 형태로서 상당히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 A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위에 이제 퀴즈를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서 음원을 듣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영상에서 음원을 듣고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를 A, B 두 명의 주인공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방 문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정답을 맞추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그다음 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정답을 틀렸다. 그래서 2번 방이나 3번 방으로 잘못 들어갔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로식으로 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2 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3번 방으로 나오고요. 3 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2번 방으로 나오게끔 해서 학생들이 뭐 쪼금 더 끈기를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체험형 요소를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이제 테크북스의 샘플들이 있긴 한데 시행 관계상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서의 형태를 우리가 좀 이렇게 탈피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작은 생각과 도전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 만든 이 테크북스의 형태와 모양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네모난 교과서, 네모난 교실의 모습에서는 쪼금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활동들이 '예비 교사들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융합시키는지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과학 기술들을 융합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머전과 실제감을 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AI 시스템을 융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영어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사이언스 캠프를 갈 건지 또는 썸머 캠프를 갈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교사들이 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AI 챗봇을 직접 제작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캠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 챗봇을 스크린의 형태로 이제 연동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서 캠핑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그 캠핑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캠프에 관련된 대화를 직접 AI 챗봇 스크린과 함께 대화를 해 보세요라는 이제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에 있던 I have a cold라는 단원이에요. 그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자기 이제 그 감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증상들을 얘기하고 양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처방을 받는 그러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냥 교과서로 학생들이 글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양호실에 들어와서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 양호실 공간들을 그대로 다 제작을 하고 또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이 컨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챗봇을 제작해서 옆에 보시면 지금 양호 선생님이 서 있잖아요. 그럼 양호 선생님이 이 챗봇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에게 인풋을 주고 학생들은 그 챗봇을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학생들이 그냥 글로써 책에서만 내용을 접할 때랑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를 직접 접할 때랑은 분명히 좀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학생이 직접 설명을 제가 했던 중간고사 때 영상을 잠시 학교 보여드릴게요. 보건실 관련 챗봇을 했었는데 보건실이 사실 보건실이거든요. 응급실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 보건실 챗봇을 제가 채팅을 보느라고 잠깐 꺼졌는데 다시 옆에 틀어볼게요. 매뉴얼로 적어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사진을 보면 월드 보면 디지즈에 해당하는 엔티티 6개가 있어요. 콜드, 피버, 헤데이크, 스토맥, 투세이, 러닝 노즈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제작된 챗봇이고요. 헬로 웰컴 인텐트를 시작해서 인텐트 순서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챗봇이 진단과 처방을 해줄 텐데 학생 목표는 아이들이 이 챗봇을 통해서 끝까지 진행함으로써 앞에 세 개로 체험해보고 여기서 진짜로 진지하게 5개를 다 진행해보면서 챗봇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서 하는 거죠. 제가 채팅방을 지금 봤는데요. 양호실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 요즘엔 보건실이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좀 옛날 사람인 거를 좀 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AI를 좀 연동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좀 지금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뭐 AI 챗봇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 NPC의 역할을 하는 아바타의 AI 챗봇을 직접 연동시키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 기술로 좀 많이 복원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이제 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따 후반부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예시들에서 보시면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교사가 직접 아바타의 형태로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업 시간이면은 교사가 언제든지 챙겨줄 수 있지만 학생들이 또는 방과 후에 또는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재방문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채팅창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론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NPC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NPC가 사실은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해 주려면은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네모칸을 쳐 놨잖아요. 결국은 그 NPC의 코딩과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코딩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NPC에도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줄 수 없을까? 이런 활동들도 많이 이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지문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 지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토익 파트 7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끝이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저희가 많이 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토익 990 점을 맞아도 실생활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 이 테스팅의 형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환경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 중고차를 세일하는 그 안내문이에요. 광고문인데 그냥 글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고차의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의 내용들을 NPC에게 그대로 탑재를 시키고 그 내용을 NPC가 이제 발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그러잖아요. TTS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구경하고 차 상태도 직접 살펴보고 그리고 NPC를 클릭했을 때 여기 딜러를 이제 클릭을 할 거거든요. NPC를 클릭했을 때 Hi, welcome to the 네, new 좀 auto world.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good? I want to recommend this car to you. This is 6-year-old Carlisle Custom. It had only one owner and had low mileage. It was used to commute short distances to town. Brakes and tires were replaced 6 months ago. Struts were replaced 2 weeks ago. 왼쪽에 Air 있는 내용을 conditioning works well, but heater takes a while to warm up. 딜러가 Brand new 음성으로 다 spare 제공을 해주고 있는 tire is 겁니다. included in the trunk. Owner is going to overseas at the end of this month and must sell the car. Please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그리고 음원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여기 147번, 148번을 딜러가 이제 문제를 팝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틀렸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게끔 이제 코딩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NPC에게 또 다른 자아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도 코딩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코스페시스 애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복잡한 뭐 파이썬 같은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블락 코딩 기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도 옛날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구토익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 토익이죠. 그러면서 토익이 신토익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그 신토익으로 바꾸는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를 구토익으로는 실생활의 그 의사소통 역량을 책정하는 게 좀 제한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신토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바뀐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태블릿 PC 같은 리딩 패세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냥 태블릿 PC만 변한 거지 이 태블릿 PC로 우리가 리딩을 한다고 뭐 대화의 실제감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가상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체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학생이 만든 콘텐츠 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드리면은 이 샘 바흐라는 사람하고 아키라 오타니라는 사람하고 공항에서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샘 바흐가 비행기를 놓치고 왜 공항에 늦게 도착하는지를 이 발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y first flight was delayed, so I missed my connection in Beijing. So now, I am going to be on a flight arriving in Kansai at 1800. Okay. Same airline. It's still Fly Right Airlines. It will be later in the day, but still in time for our client meeting. I will confirm the arrival time. Do you have any checked bags? Same airline. I do. Would you mind meeting me at the door after I go though customs? Sure thing. Parking spots can be hard to find, but now I will have extra time to drive around and look. 대사를 하나하나씩 다 이제 Yes, sorry 코딩을 한 about 거죠. that. See you then. 그리고 문제가 끝나면은 여기 퀴즈 더하기 팝업이 돼서 문제를 풀고 학생들이 틀리면 못 넘어가고 정답을 맞추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코딩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나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실제감 높은 대화의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기대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코딩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에는 생성형 AI가 지금처럼 붐이 되기 이전에는 학생들 실제로 이제 코딩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딩을 우리가 알아야지 저희 학생들은 영어 영문학과니까 또 순수 문학을 좀 전공하는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영문학 전공 하나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딩 스킬을 꼭 갖춰야 됩니다. 해서 저도 소위 말하는 이제 코딩을 꼭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영어 교육하는 뭐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이런 뭐 그냥 코딩 책을 활용해서 뭐 영어 단어 학습하는 거죠. 프로그램 설계도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HTML 기술하고 또는 파이썬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해서 또는 플래스크라는 이 프레임워크 써서 학생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공대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사실은 뭐 공대 쪽 학술대회 가서 뭐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풀리지 않은 숙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딩 스킬을 가르칠 수는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또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딩을 하나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배웠다. 근데 그다음에 응용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마치 저희가 진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토익 990을 받아도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딩의 정보를 익혀도 학생들이 그 코딩 기술을 정말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 사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저와 저희 학생들에게 뭔가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챗GPT가 나오고 정말로 이제 재밌게 많이 써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챗GPT가 뭐 정말 많은 코드들을 다 정확하게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예전에는 코딩을 한 땀 한 땀 배워서 새로운 자연어들을 새로 배워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라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나 코알못인데 그냥 당당하게 코알못이라고 얘기하고 영어 단어 테스트 해보고 뭐 한글 보고 뭐 또는 반대로 영어 보고 한글 뜻쓰기 하는 뭐 어휘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그래서 코드를 대신 만들어줘 하면 이제 챗GPT가 이제 코드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이 코드를 가지고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코드가 틀렸다.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 썼는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뭘 할 수 있죠? 그럼 챗GPT야 이 코드가 틀려서 안 돼. 그럼 어디가 틀린 걸까? 그것도 알려주고 또 친절하게 네가 코드까지 다시 고쳐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정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역량들도 당연히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학생들에게 막 코딩 비교과 프로그램 열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는 학생들이 이 생성형 AI에게 정확하게 어떤 프롬프트를 넣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리터러시의 변천사와 함께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리터러시는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사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시대로 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의미가 디지털 세계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리터러시가 다시 붐이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때가 말 그대로 이제 코딩 교육의 열풍이 불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식별형 AI 시대에서 생성형 AI 시대로 발전을 하고 넘어오면서 지금은 이 프롬프트 리터러시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리터러시의 발전사에 따라서 전통적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갖추고 역시 AI 리터러시의 역량도 갖춘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까지 잘 쓰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라면은 정말 미래 사회에 걸맞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산업 현장에서도 예전에는 코딩을 잘하는 뭐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원했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산업 현장에서 찾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까지도 뭐 제가 아까 샘플도 보여드렸지만 메타버스 공간에 AI 챗봇을 연동시킨다. 그럼 학생들이 AI 챗봇 빌더를 활용해서 챗봇을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GPT 기술을 활용하면은 사실 이 챗봇 제작도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닷컴이라는 거를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포닷컴만 들어가도 그냥 저희가 코드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그냥 말로서만 프롬프트로서만 교육 목적에 맞는 챗봇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뭐 IT 익스플레이너다. 그러면 IT에 대한 정보들, 대답들을 해줄 수 있는 챗봇들을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포닷컴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리튼도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위튼도 이제 챗봇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위튼을 보면은 그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그 모델 중에 GPT-4를 쓸 건지 GPT 3.5를 쓸 건지 이런 질문을 하고 그 GPT를 선택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챗봇들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이 GPT를 스스로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도 직접 포닷컴이나 이런 위튼이나 또는 겟GPT와 같은 이 챗봇 제작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 코딩을 통해서 챗봇 만들자고 하는 거는 조금 아웃데이트드 된 것 같고, 이 코딩을 몰라도 학생들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GPT한테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네이밍을 띵킹이라고 달았잖아요. 근데 이 프롬프트 리터러시 역량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GPT가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최대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걸 다시 질문할 수 있고 학생들이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아니라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API랑 연동시켜서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교육용 챗봇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GPT한테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구체적인 필요한 프로그램들과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줘라고 하고 너만 믿을게라고 좀 칭찬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GPT가 막 신나서 여러 가지를 줘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 대답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파이썬을 쓰라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파이썬을 안 쓰는 게 목표야라고 이제 GPT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정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줘. 우리 예비 교사들이 정말로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누구나 보고 따라해도 할 수 있는 거를 줘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쉬운 방법들을 주면서 구글 시트를 써보면 어때요? 라는 걸 주고요. 또는 앱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GPT를 연동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구글 시트가 뭔지는 알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 앱 스크립트가 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질문하는 게 사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의 아주 중요한 역량일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구글 시트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추가 정보를 줘. 앱 스크립트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줘. 그리고 GPT가 연동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하고 이제 챗GPT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 시트랑 앱 스크립트를 써서 GPT 기반의 영어교육 챗봇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이제 팔로우업 질문들을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막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죠? 이 코드를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 네가 제공해준 코드 내가 어디다 붙이면 돼?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역시 친절한 GPT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앱 스크립트 가서 코드라는 거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다 붙이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중강초등학교 임세번 선생님이 챗봇, GPT 기반의 챗봇 제작하시는 지식센터 연수를 듣고 이제 임세번 선생님께 또 특강도 듣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개발하는 이제 챗봇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구글 시츠랑 연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 시츠에 이제 앱 스크립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스크립트를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다 갖다 붙여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 안에 이 GPT 3.5 터보라는 모델을 그대로 연동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GPT 터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영어 교육용 챗봇을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 과정도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이 구글 시치에 일단 보시면은 맨 왼쪽에 제목이 써 있죠. 그 챗봇의 제목, 그리고 부제목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챗봇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단호한 성격의 대한민국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고 대화의 목적은 영어로 5문단 기반의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문법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내용의 구성을 다음에 평가 참조 내용을 그 기반으로 평가해줘. 그리고 너는 학생이 글을 제시하면 평가 요소로 점수도 말해줄 수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로 학생들이 챗GPT를 만약 그냥 쓰면은 사실 챗GPT가 그냥 정답을 제공해주면은 그게 교육적 효과가 교육적 효과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학생에게 글을 대신 써주면 안 된다라는 금지어의 프롬프트도 이제 추가를 시켜놓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첫인사로서 이 챗봇이 학생들에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 엑셀 시트에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엑셀 시트랑 코드랑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앱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거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롬프팅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요. GPT야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 줄게. 그대로 만들어줘. 내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있는데 B행에는 제목을 넣을 거고 C행에는 부제목을 넣을 거야. 그리고 D행에는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를 넣을 거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챗봇의 역할이 정해질 거야. 그리고 E행에는 첫인사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는 참조 내용을 넣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GPT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 앱 스크립트 안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전 시대에 학생들이 직접 파이썬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던 거랑은 정말로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좋은 게 결국 이제 인덱스는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HTML도 이 코드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 만들어 준 거를 기반으로 이러한 챗봇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배우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영어 에세이 챗봇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력하는 것들이 이제 그 GPT 기반으로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BCD는 행이 아니고 열이죠. 제가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만약에 학생이 실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럼 한글로 대화할지 영어로 대화할지도 다 이제 정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이게 그 다른 GPT랑 다르게 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입력하는지 과정을 조금 추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포닷컴 같은 챗GPT 빌더를 써도 GPT 빌더를 써도 그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링크를 통해서 나중에 취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챗봇을 만약에 GPT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 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가은 학생이 대화를 나눴다. 그럼 여기 엑셀 시트 밑에 지금 박종민 학생이 대화를 나눴다. 그럼 박종민 학생에 대한 실시간 대화들이 이 엑셀 파일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대화 기록을 자동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도 어떻게 코드를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챗GPT에게 그러면은 이 챗봇에서 구글 시트에서 학생들의 그 대화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드를 만들어 줄래? 그럼 이제 학생 그 챗GPT 코드를 만들어 줘요. 그럼 저희는 그 코드만 카피를 하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앱 스크립트에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넣는데 전체를 카피한 다음에 네가 준 거 여기 넣었는데 여기서 오류가 났어. 다시 고쳐줘. 그러면 GPT가 아주 친절하게 잘 고쳐주는 거를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기반으로 또는 각 교과에 또는 각 학년별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도 이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프롬프트 왼쪽을 보시면은 너는 영어 지문과 문제를 생성하는 역할이야. 프롬프트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학년별 기준을 다 주는 겁니다. 뭐 영어에서 K1 기준, 뭐 중학교 1학년 기준 이런 매칭도 다 알려주고요. 고등학교 기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뭐 그레이드, 뭐 리딩 레벨이나 또는 CFR 레벨 또는 렉사일 지수 이런 것도 다 알려줘요.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문제를 만들 거야 하고 여기 참조 내용 보시면은 이 성취 기준도 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챗GPT하고 대화를 해서 영어 문제를 만들 때 사실 성취 기준을 챗GPT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챗GPT에게 성취 기준이 이런 게 있어라고 알려주고 그 대화 안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다음날 또 다른 뉴챗을 열었을 때는 다시 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때 이제 참조사항으로 성취 기준을 넣어놓고 챗봇을 제작한다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공통 성취 기준을 다 보여줘 하니까 제가 입력시켜 놓은 걸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뭐 영어 03-01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면 성취 기준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주고 정답과 해설까지 받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리딩 지문 난이도가 B2 정도로 조금 쉬운 것 같아. 그럼 좀 더 어려운 지문으로 다시 만들어줄래라고 하면은 제가 그 CFR 레벨 이런 거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에 따라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GPT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소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DCM, 디지털 컨텐츠 메이킹의 가장 핵심 가치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이런 GPT를 많이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바야흐로 프롬프트 리터러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 생성형 AI를 쓰는 거는 저희가 이제 주의할 사항도 너무 많고요. 조심해야 될 점들도 너무 많긴 하지만 이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정말 많은 미디어의 뭐 그런 뉴스나 그런 기사 속에서도 저희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17일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7일이죠. 17일이 아니고 7일 날 이제 오픈 AI에서 그 데브데이라는 이제 행사를 열면서 챗GPT가 이전까지 어떤 성과들이 이루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챗GPT를 기반으로 오픈 AI가 추구하는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했죠. 스피치를 진행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보고 아마 이제 그래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만큼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오프닝은 뭐 역시나 이제 오픈 AI의 자랑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뭐 디벨로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뭐 위클리 사용자가 뭐 1억 명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GPT-4 터보를 출시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오픈 AI가 GPT 3.5를 쓰고 GPT 3.5 터보 쓰고 GPT-4를 이제 유료로 쓰고 있었는데 그 GPT-4에 터보를 붙여서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전에는 조금 가격이 있었는지 가격을 조금 낮추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GPT-5로 뭐 5를 특허 신청했다라는 소문도 들려서 5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GPT-4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했고요. 이제 300페이지의 분량의 단어를 처리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책 한 권을 저희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사실은 2021년도 9월까지 된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웹에서 뭐 자료를 연동해 오거나 뭐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3년도 4월까지 정보를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PI에 사실 TTS 기능을 다 탑재하겠다라는 거를 뭐 예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음성 인식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6가지 목소리가 탑재가 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원어민하고 돈 내고 영어 회화 받는 것처럼 챗GPT랑 그냥 핸드폰으로 또는 PC로 다 음성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냥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그 샘플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기할 정도로 많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은 6가지 목소리지만 정말 뭐 60가지 600개의 목소리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일도 아니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의 형태,
또는 교사와 똑같은 그건 좀 무섭네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목소리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워낙 이제 챗GPT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니까 이용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AI에게 학습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챗GPT API를 쓰면서 저작권 문제들을 많이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비용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용 처리는 우리가 다 해줄게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스피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PT스의 세상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GPT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요. GPT 스토어를 출시하겠다라는 거를 공표를 합니다. 저희가 뭐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앱을 다운을 받듯이 이 API를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목적에 맞는 GPT들을 만들고 거기서 그 GPT를 우리가 올리기도 하고 또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하는 그 생태계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출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미지 제작하는 거, 영상 제작하는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캔바도 지금은 사실상 저희가 들어가서 원하는 템플릿을 직접 찾아야 되죠. 근데 이 캔바 GPT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앱을 다운을 받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컨텐츠를 얘기하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자동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들 저희가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GPT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build with natural language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말 그대로 그냥 프롬프트로 이 GPT를 다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모 영상도 보여줘요. 그 데모 영상도 잠깐 보실 수 있도록 So 하겠습니다. to start, GPT Builder asks me what I want to make, and I'm going to say 그러니까 I 속도를 want 좀 to help 빠르게 해놓긴 startup 했는데요. founders think through their business ideas and get advice. After the founder has gotten some advice, grill them 그 on 스타트업을 why they are not growing faster.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All right. GPT를 So to 만드는 start 건데 off, I 이게 just tell the GPT a little 프롬프트로만 bit 만드는 about what I 거죠. want here, and it's going to go off and start thinking about that, and it's going to write some detailed instructions for the GPT. It's 그리고 also 인스트럭션도 going to 주고요. 그리고 또 인상 interact 깊었던 게 with users. I could talk about style here. 이 추가 정보를 줘야 되는 것들을 이 문서를 이 GPT에 학습을 시켜놓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What 정보를 I'm 줄 going to 수 있는 say 거예요. is picks that I used to. Most of those are reasonable. 이런 And I 식으로 very much 이 use them in this 다큐멘터를 podcast. 학습을 I'm going to 시키고 add one more thing to the instructions here, which is be concise and constructive with feedback. 컨사이즈하고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도 주라고 이제 프롬프트까지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GPT 챗봇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편리한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에 저도 좀 인상 깊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타버스 AI 지식 공유 그룹이라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주광현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채팅창인데 역시 이제 발 빠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사용을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Create a GPT 이제 베타기 때문에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eate a GPT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정교한 정보 검색을 위해서 검색 단어를 하는 GPT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퍼플렉시티 같은 이제 GPT 빌더를 써서도 이제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챗GPT랑 퍼플렉시티랑 그리고 이 직접 만드신 이 이름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포 시커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인포 시커 말고 정보 두더지로 해줘 그랬더니 정보 두더지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이미지까지 앱의 이미지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 두더지가 이 퍼플렉시티랑 그리고 챗GPT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바야흐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현명하게 써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생성형 AI를 현명하고 슬기롭고 윤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역량들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9시가 가까이 되긴 했지만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역량을 각각의 단어를 써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는 걸 이제 많이 교육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탄력적인 적응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사례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쓰면서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넣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챗GPT를 통해서 원하는 영어의 결과물들을 얻는 거랑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이렇게 다듬는 과정은 이게 교육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프롬프트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영어 실력이 향상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야기 인문학이라는 책에 조승현 작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요. 120가지의 영어 단어가 나오고 그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버그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버그는 벌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버그라는 단어가 기계의 몰펑션을 얘기할 때도 지금 많이 쓰이죠. 그럼 학생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셜 컬처럴 미닝하고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보고요.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처음에 이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학생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대요. 왜냐면은 벌레도 너무 크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버그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몰펑션을 일으키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리틀 버그가 아니고 타이니 버그로 조금 더 작게 해줘라. 그리고 그 일렉트리컬 그 뭐라 그러죠? 이 그 선로를 정확하게 망가뜨리는 모습을 그려줘라. 근데 이 그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프롬프트를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보시면 이제 crawling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와서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이제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렌이라는 단어다. 그러면 사이렌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수정해 나가는 거랑 정말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학습하는 거를 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실험 데이터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거는 작년에 했던 학생들하고 똑같은 활동을 했지만 작년에 했던 학생들의 생성형 AI를 안 썼어요. 그때는 이제 챗GPT가 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했지만 작년 학생들은 그냥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썼고요. PPT 또는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텍스트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름 잘 그렸죠? 그리고 올해 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프롬프트 리터러시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기말고사 때 이 어휘 시험을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그룹보다는 프롬프트 리터러시를 한 그룹이 점수가 훨씬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단어를 봤을 때 컨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는 자기가 그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결국은 150년을 주기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교육 환경이 150년 전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교육을 받는 환경이 많이 다르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조차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저희가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가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그 퍼셉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에듀테크와 과학 기술들을 좀 열심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생성형 AI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사실 이 생성형 AI를 쓰는 거는 저희가 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그 저도 학생들하고 쓰면서 항상 그 저희만의 이 윤리적 기준을 정해놓고 좀 쓰긴 하는데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쓰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요즘 학생들은 사실 책보다는 대부분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의 학생들은 사실 읽기보다는 보기의 세대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보기의 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 지식을 습득하는 신체의 그 제스처와 그 바디의 무브먼트가 사실 다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이렇게 넘겼다라면 지금은 이렇게 그 화면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넘기잖아요. 스와핑을 하는 거죠. 화면을 그냥 넘기고 이런 신체가 변했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 꼭 맞는 교육 콘텐츠도 당연히 그 학생들의 신체와 학생들의 요구와 니즈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울림이 있는 메시지에서 좀 전달을 드리자면요. 역시 이제 김성우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으면은
그 도구를 저희가 생성형 AI 하나만 이렇게 쥐어준다면은 사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윤리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좀 인간적으로도 좀 제한이 될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사실은 교육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생성형 AI만을 써서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저조차도 사실은 다 못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로 내가 이렇게 못을 박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저조차도 조금 사로잡혀 있었던 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 많은 좀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는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에듀테크를 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은 조금 물음표가 찍힐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게 우리 교육의 본질이지 사실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거들 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느껴보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이 도구를 쥐어주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결론과 제가 체험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는 학생들은 이 도구가 재밌으면 절대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어떠한 컨텐츠더라도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스스로 이 도구를 들고 내가 영어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와 환경과 컨텐츠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실 시대의 흐름상 그 도구가 메타버스와 AI와 ICT, 코딩 기반의 이러한 기술들을 융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떠한 기술, 또 새로운 에듀테크가 미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저조차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그쪽 분야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학생들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의 도구를 최근에 가장 재밌게 활용한 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제 특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학생들이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은 그 지금 메타버스와 영어 드라마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그 프렌즈에 나오는 2인 1조의 대본들을 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요. 그 제가 주요 표현들 알려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뭐 소리내서 거기서 뭐 쉐도잉도 해보고 미미킹도 해보고 2인 1조를 실제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연습할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랑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써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연습을 합니다. 환경도 똑같이 꾸며놓고요. 이 두 배우의 인토네이션과 그 억양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흉내내는 연습들을 하는 건데 이 두 학생이 처음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아서 정말 이제 그 스토카토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끊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20초 정도만 보여드리고 제 특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h, my friend said I had a great time last night. Yeah. So you gonna call this one back?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Sarah's great. Oh, really? You know what your great friend did? We are out to dinner, okay? We are getting along, having a really nice time. I was thinking she was really cool. And then out of nowhere, That's it? That's why you wanna go with her again? So she took some fries. Big deal. hey, look. It's not about a few fries. It's about what the fries represent. What? All food. I'm sorry. 예,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그 하고자 했던 액티비티의 이제 핵심 내용은 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 특강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Q&A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네, 그 예, 중에서 제가 Q&A를 못 보고 있었네요. 예.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웹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AI 시대에 영어 교사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어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추면 좋을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와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듀테크가 교육의 본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 예비 교사들도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게 사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고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인상 깊은 질문이 또 영어 교사로서 코딩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이제 질문해 주셨었는데 저는 코딩 능력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체험형 콘텐츠를 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코딩 기반의 콘텐츠들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그 코딩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콘텐츠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쓰는 거랑 그냥 '코딩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라고 그런 콘텐츠를 쓰는 거랑은 그 기술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기술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답변 굉장히 많이 잘 듣고 싶은데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정말 아쉬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요. 저희가 모두 정리를 해 가지고 웹페이지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그 귀중한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황교안 교수님의 강의 잘 들으셨는데요. 이제 사후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가 있는데요. 이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여러분들의 소감을 또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 직무연수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개인 인적 사항을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후 설문지는 3-4분 정도 소요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후 설문지를 다 완성을 하시면 네. e서티피케이트 링크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그래서 이수증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성함을 타이핑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e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웨비나 1 차를 마쳤고요. 이제 2 차, 3 차, 4 차, 5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등록에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모두 지금 등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는 이제 1 차로서 에듀테크 기반 체험형 영어 교육 콘텐츠와 환경 만들기. 그래서 황요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고요. 다음번은 바로 이제 김낙훈 선생님께서 초중등 영어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일주일 후인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해 주신 황요한 교수님의 마지막 소감을 듣고 저희가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사실 이제 시간이 1 시간으로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냥 제 수업 사례들과 좀 예시들만 좀 나열을 하고 너무 빨리 말씀드린 거 아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Q&A 질문 주신 것들 보면은 조금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딘가에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 강의 잘 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투자하셔 가지고 또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그 웨비나 2 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